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콕에 지치신 분들 지금 유튜브로 얼른 들어가셔서 저희들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분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24시간이었습니까? 국회가 완전 폐쇄됐어요. 그때 유례가 정말 없는 일이었죠. 너무 놀랬고요. 5시 반까지 무조건 자리를 비워라. 그 당일날. 그렇게 해서 피난 가는 느낌으로 피난 떠났었고요. 네. 그게 기자들이 그 기자실에 꽤 짐들 같은 걸 좀 싸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바리바리 싸서. 저는 사실 좀 무서워서 네. 짐을 다 안에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네. 이제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그래서 좀 무겁게 그랬군요. 가져갔었죠. 어땠어요, 정 기자는?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애들이 아이가, 다들 지금 무서워서. 유치원, 학교 다 그렇구나. 네. 봄방학이고 쉬기도 하고 해서 집에 있는데 집에서 근무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네요. 사실상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할 수 환경. 있죠. 그러니까 그 네. 미혼 기자들은 환호하는 목소리도 일부 사실 일부 재택근무 조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굉장히 많. 미혼과 이 네. 기혼의 이 차이가 여기서 확 느껴지네요. 비명을 스마트폰과 질렀습니다. 정말. 컴퓨터만 있으면 네. 뭐든지 어디서든 해결할 수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있죠. 네. 전화로 취하고 할 수는 정말 할 수 있는데 있더라고요. 불가능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 황 대표도 뭐 검사를 받으셨고 일부 검사를 좀 받으실 때 조금 실제 약간 위기감이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날 회의까지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기자들이 그 회의에 들어가서 받아치고 백브할 때 다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가까이 있는 편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네. 비말 권역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네. 그래서 이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확진이 되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그 부스에 있던 사람들 또 그 부스에 있던 기자들 또 같이 다 티타임했던 다닥다닥 기자들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전 국가적으로 큰 사태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후배 한 명 그래서 집에 보냈고요. 그래서요? 네, 그 실제 당일날 있었던. 전희경 의원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해가지고 너는 빨리 가라.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가차없이. 나중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정 기자가 얘기한 백불은 백브리핑을 저희만의 얘기합니다. 용어였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 선거 표 계산하는 게 좀 너무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국회에서는 돌아가니까 바퀴가 코로나 표심 어디로 행할까 굉장히 물밑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계산도 있을 것 같고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여당 먼저 들어볼까요? 다 아시다시피 장기화되면 안 좋으니까요. 여당에는 그렇죠. 안 좋은데.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말실수입니다. 말실수. 코로나19 때문에 말실수가 최근에 좀 많죠. 뭐 홍익표 전 수석 대변인은 대구 경북 봉쇄 조치라고 말을 해서 난리가 났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발언해서 또 난리가 났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경고를 했는데요. 네. 오늘 경고를 했습니다. 당이건 누구건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네. 이 정치권에서 그 말실수 하나로 역풍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판 전체가 뒤틀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본인들이 너무 지금 부주의하게 말실수를 하고 그거를 보도가 나가면 또 언론 탓을 하고 이게 좀 반복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언어일 수 있으나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까지를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정 기자 어떻습니까? 사실 통합당은? 그 봉쇄란 용어가 이제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일종의 쓰는, 행정 용어처럼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는 사람들은 단어인데 네. 이게 국회에서 더구나 이제 말을 좀 굉장히 정무적으로 해야 되는 수석 네. 대변인이 하면서 좀 파급이 커졌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론의 최적기라고 지금 보는 분위기죠. 특히 중국인 입국을 왜 애초에 일찍 막지 않았냐 이 네. 문제를 놓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박능욱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최대 원인은 뭐 한국인 중국에서 들어온 게 그렇죠.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정가윤 의원이 왜 중국인 입국 차단을 하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한다는 게 아마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이 그 얘기를 얘기를 하려고. 말의 했던 것 센스가 약간 좀 같은데 부족한 게 그렇죠. 이제 들을 때 사건입니다. 그렇게 안 들리는 얘기를 해버려서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팩트를 말하더라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 연이은 이 여당의 말실수에 야권이 망언이다 이러면서 지금 총공세에 나섰고 대응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지금 우리 국민 탓을 하는 거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사실 야권 같은 경우는 우한폐렴 용어를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네. 대구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집단적인 확진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 약간 움찔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면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명명할 것인가? 그쪽의 논리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네.
또 중국 출입국을 차단하자는 논리면 또 같은 걸 적용할 거냐. 이게 야권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었는데 네. 여권에서 이런 말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역풍을 지금 맞고 있고요. 지금 또 박능우 장관 사퇴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격할 빌미를 너무 줘서 주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 이제 경선 결과들이 네. 조금씩 나오면서 이분이 안 되셨네. 이분이 됐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지금 이석현 의원, 이종걸 의원들 다들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석현 의원은 국회의장을 사실 노골적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게 안 됐고요. 육선이죠. 육선이죠. 네. 네, 이종걸 의원 안 됐고 유승희, 이춘석, 심재권, 신경민, 권미영 의원 7명이 어저께 탈락했습니다. 현역 의원들 현역 7명이 탈락했다. 탈락했고 3선 이상 중진 중에서는요. 서른우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만 살아남았고요. 또 생각보다 청와대 출신 효과가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난 게 네. 서울 은평을도 굉장히 관심이 컸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초선 강병월 의원이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을 꺾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한정 의원이 이분은 거기거든요. 경기 남양주일인데 이분은 김봉주 전 인사비서관을 꺾었고요. 굉장히 좀 이변이 컸습니다. 이게 이제 중진들이 통합당 쪽에서는 나중에 짚어보겠지만 이제 불출마 선언을 꽤 했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또 맥락이 있고 뭐 비례당으로 넘어가는 문제 등등 있지만 어찌됐든 민주당은 그렇게 많이 불출마 선언을 안 하는 편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을 통해서 약간 속아내는 그런 이게 분위기입니까? 바로 이해찬 대표가 말한 시스템 공천입니다. 시스템 공천입니까? 네, 시스템 공천으로 인해서 지금 네. 계산해 보니까 현역 중에 4분의 1 이상이 못 나가게 된 거고요. 교체율이 20%가 넘으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그 20% 달성을 한 거죠. 목표치를. 네. 그리고 또 이제 더 남았습니다. 한 11명? 더 남았죠. 네, 일단 정도 지역이. 경선이 더 남아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 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숫자로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필요한 작업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비례민주당 사실 오늘 김진아 기자를 붙들고 네.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네, 너무 비례민주당은 어렵습니다, 이거. 네. 뭐 의병들이 만드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전국 각지의 의병이 좀 일어나려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장 큰 의병이 전국 각지. 네, 네. 주권자 전국 회의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진보 진영의 원조 인사들이 좀 만든 시민 단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요? 내일 네.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용 선거 연합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일 합니다.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지도- 처음 듣는 약간 아.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이부영 전 의원이라든지 함생 신부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네네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원외 소수 정당까지 아우르는 진보 진영의 선거 연합당을 만들겠다. 선거 연합당. 네, 만들겠다고 하고요. 이거를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민주당이 만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비례 그렇죠. 정당을. 당 네. 차원에서 만다고 하면 좀 한 적은 난리가 없어요. 나겠죠. 네. 예. 하지만 누군가가 만들면 네. 그것을 물밑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너무 풍기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로서는 굉장히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간다. 네. 그러니까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긋지만 말 그대로 아니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말리느냐 약간 이런 뉘앙스.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병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알쏭달쏭했었거든요. 그게 기자들하고 간담회 후에 오찬 자리가 네네네. 있었거든요. 거기서 말을 했는데 하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약간 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말한 게 좀 퍼진 거였죠. 그러니까 근데 기자들이 너무 집중적으로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 뭐 만든다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그래도 의병이라는 표현에서 네. 좀 이상하다는 네. 이거는 그 기사를 단어에서. 써달라는 느낌이 아닐까라고 해서 원래는 그 자리가 오프였거든요. 네. 오프였는데 어디 통신사에서 먼저 썼을 겁니다. 쓰고 난 이걸 다음에 깼군요. 네, 엠바고 비슷한 이거는 걸. 써야겠구나 해서 모든 언론사가 다 쓰면서 이 의병이 무엇이냐 결국에 비례민주당을 누군가 만들어주면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겠냐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송영길 의원도 찬성을 했고 송영길 네. 의원은 뭐 본인이 그렇죠.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때요? 어쩔 수 그럴 없이 수도 자기들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애초에 선거법을 고친 게 누군데 네. 이제 와서 똑같은 비난을 또 꼼수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네.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철면치 염치 없다.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비판을 쏟아붓기도 했는데 사석에서 만나게 되면 통합당 의원들은 이건 뭐 다음에 선거법은 결국 고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당들이 그렇죠. 모두 다 난립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다들 이 선거법으로는 안 된다. 너무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부작용을 몸소 네. 느끼는. 이 민주당에서 하도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시나리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오고 최근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병 얘기까지 나오니까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하죠. 미래한국당 꼼수에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개혁 수구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상정 대표 정의당 굉장히 좀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지금. 좋죠. 네. 이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게 사실 정의당이었잖아요. 기대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기 네.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 분명히 만들면 뺏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선거법 취지를 지금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건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또 기자들은 선거는- 만들 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저희는 만들겠지, 거의 당연히. 90% 이상으로 만들지 아, 않겠냐는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만들지 않겠냐. 물론 민주당이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외부에서 만들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도로. 예. 정의당은 무슨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죠. 이렇게 계속 민주당을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음. 이제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네. 더 이상 연대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의 한결의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 미래통합당으로 화제를 지금 돌리려고 하는데 공천 질문하기 전에 황 대표가 소독약이 든 통을 메고 방역 소독을 하던데요. 네.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종로에서 이틀간 방역 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선거 운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네. 방역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는데요. 네. 오늘은 대구로 갔습니다. 이제 방역 네. 봉사를 한 건 아니고 위로 방문이었는데요. 네. 처음부터 대구에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했었다고 해요. 후보 쪽에서도 네. 상황이 이런 만큼. 근데 사건 현장에 정치인이 방문할 경우에 좀 방해만 된다. 의전이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생기죠. 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주저를 하고 있다가 네. 그리고 이제 종로에서 방역 활동을 주로 했었죠. 방역하면서 뭐 횡단무대에 뿌리고 있는 사진, 화장실에 뿌리고 있는 사진 이런 걸 또 돌고도 오늘 또 했는데 네. 약간의 실수까지. 오늘 뭐 아니, 큰 실수는 아니고 말을. 네. 예. 코로나라고 말하면서 약간 좀 말이 꼬여가지고 그래요? 네, 발음이 약간 코러스 이렇게 샜는데 그렇군요. 바로 고쳤기 때문에 아무튼 약간 말실수를 하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렇게 종로 방역에 나선 뒤로 약간 조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는 좀 잊혀지고 있는 면도 있죠. 종로 선거에 항상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데 이번에 대구를 방문하면서 존재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또 이제 정부 심판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뭐 봉쇄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나름의 그 맥락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통합당도 공천 작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 얘기를 들었었고 이준석 최고위원 등 이른바 30대 젊은 영입 인재들 혹은 인재들 청년 공천이란 이름으로 배치를 했네요. 네, 근데 지금 노원병에 이제 이준석 그분 말고는 대중 지명도가 크게 아직은 높지 않은 사람인데요. 네. 광진갑의 김병민 교수, 도봉갑의 김재섭 가치오름 대표인데 네. 예전에 그 브랜뉴 파티라든지 이런 청년 정치인들 합류할 때 합류했던 사람이죠. 네네. 45세 미만 되는 대상자로 골랐고요. 소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퓨처메이커 이렇게 퓨처메이커. 명명을 네. 해서 공관위원 한 명이 이런 네이밍을 제안을 했대요. 네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김병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시절에 인재 영입을 했었고 네. 광진갑이 예비 후보로 등록까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근데 광진갑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저번에 발표가 나서 네. 이거 뭐 컷오프인가 했는데 다시 청년 전략공천에 묶였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 3명을 이렇게 묶느라고 좀 발표를 같이 한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네네. 어쨌든 뭐 청년들이 이렇게 서울 지역을 청년 벨트를 꾸리겠다 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좀 젊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그 공천 관련해서 추가 속보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네요. 네, 지금 서울 경기권에 네. 전략공천, 단수공천 그리고 경선 지역까지 확정을 지어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서울 강남갑의 태영호 공사 전략공천을 태영공사, 했고요. 전략공천. 네, 송파병은 김근식 이분이 안철수계 측근으로 측근으로 꼽혔던 분인데 있었죠. 네. 지금 안철수계에서 속속 통합당으로 합류하는 분위기가 흘러오고 있고요. 네. 오늘 오전에도 면접을 비공개로 좀 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기 고양정의 김현아, 고양을의 함경우, 그리고 구상찬, 강서갑, 김근식 송파병 아까 말씀드렸고 네, 경기에서는 김용남 의원이 수원 병에 그리고 네. 김민수 성남 분당 이분이 당협위원장인데 굉장히 당협위원장이군요. 젊은 청년 당협위원장인데 내 아이의 아빠로 굉장히 화제가 돼서 네네네. 영입이 됐었고요. 이게 좀 약간 주목할 만한 점인 거는 김순례 최고위원이 네. 성남 분당을에 있거든요. 그 네네네. 5.18 망언으로 좀 화제가 됐던 네. 분인데 이 사실상 그러니까 떨어진 그분이 낙천 그렇죠. 떨어진 거죠. 이 지역구에서는. 네. 그렇군요. 다른 그게 데는 안 오히려 가시나요? 그러면? 뭐 그건 이제 알 수 없죠. 다른 지금. 당으로 비례당으로 혹시 그것도 이제 비례당으로,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취재를 오늘 발표가 오늘 났기 발표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속 언급되는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분들이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또 다른 맥락이지만 이현주 의원 등등이에요.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결국 결론이 안 오늘도? 났고요. 좀 언제 더 나요? 미뤄질 것 같습니다. 대체 언제? 네. 이현주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계속 약간 시끌시끌하잖아요. 네네. 23일 단독 면접을 볼 때 나오면서 눈물까지 흘려서 화제가 됐는데 뭐 혼이 나서 눈물을 흘렸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네. 또 다른 얘기로는 지난 3년간의 그런 투쟁을 묻는 질문에 본인 무소속으로서의 어떤 활동들. 울컥해서 울었다는 설도 있고 네. 거기다가 오늘 김용우 위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난 3년간 싸운 사람과 수수방관했던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현주 의원이 보수의 여전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투쟁력이 굉장히, 높았죠. 네, 나름. 네. 그랬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략 공천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가지고는 네. 뭐 지금 난리가 났죠. 홍준표 전 대표가 될지 뭐 김무성 의원까지 심지어 거론되고 있고 이건 좀 상황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이요? 네, 방금 어떤 언론에서 보도를 네. 했는데 김무성 의원을 양산을에 내보내자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하겠다는 정말- 분을 굳이.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지금 네. 이리도 똑같네요. 맞춰보고 저리도 맞춰보고 다 돌려보고 네. 넣어보고 알아보고 경남에 안 뿌려보고 되면 수도권에서 넣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네요. 하나가 움직이면 다 연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리를 지금 못하는 사실 것 근데 같아요. 뭐 이리저리 알아본다라는 느낌보다는 홍준표 대표를 어떻게 하면 서울로 보낼까 오로지 그거에 꽂혀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얘기가 있고 거의 들고요. 만약에 서울로 가지 않으면 거의 컷오프 되지 않을까 그런 하는 분위기로. 이야기가 사실은 야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 또 등장했어요. 김종인 이분.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과거하셨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영입을 하는 겁니까? 영원한 비대위원장 후보 같은 영원한- 느낌의 이름인데 네. 이번엔 또 선대위원장 후보 이름에도 올랐어요. 네. 일단 황교안 대표랑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직접 통화도 안 했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아예 또 생각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보도 연합인가요? 봤더니 지금 일정을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연락이 오면 뭐 어느 정도 또 얘기에 따라 생각을 해보겠다는 열린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 정해진 거는 역시 없는 상태고요.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정치 이력이 굉장하시죠. 그렇죠. 비례만 5번. 네, 비례만 네, 5번인가 대단한 했었고. 네. 뭐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꾸린 비대위에 또 이제 계셨고 나중에는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맡았고 약간 이게 약간 정체성이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전망하기로는 이게 좋은 카드일 것 같습니까? 기자들이 보기에는 김종인 카드가 약간 어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 같은 느낌이 그 이미지로 있어서 네네. 정말 뭔가 변하겠다는 의지를 주는 인상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으로서는 또 네. 이게 좀 너무 지금 많이 나왔던 분이라서 네. 지금 김용호 위원장 잘하고 있는 분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이런 의구심도 목소리가 있고요. 너무 흩어질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김종인 그런 의원을 느낌도 영입하면 있고. 그렇죠. 네. 지금 가뜩이나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김영호 그다음에 지금 황교안 이렇게 네네. 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데 거기 김종인 님까지 오시면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거물들이 네. 다 몰리면서 분위기가 네. 여기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겠느냐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좋은데 나중에 좀 정리할 때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지금 하여튼 좀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미지와 뭔가 쏠림 현상인가 이 사이에서 약간 딜레마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좋은 네. 카드인지 아닌지. 네.
지금 알겠습니다. 통합당이 어쨌든 뭔가 좀 되는 분위기인지 안철수 전 의원 옆에 계시던 분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얼마나 가셨죠? 네. 지금 옮기신 분들이 거의 뭐 측근이라던 김철근 전 대변인, 대변인. 이분도 지금 오늘 오전에 비공개 면접을 치르고 네. 사실상 입당 선언을 기자회견도 하고 네. 거의 다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네. 지금 권은희 의원만 유일하게 국민의당에 입당 선언을 했고 네. 현역 의원으로서 김수민, 김사마, 신용현 이 네네. 의원들이 또 여성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아직도 입당 선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죠.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안철수 전 의원이 이분들 좀 적극적으로 붙잡고 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붙잡으려면 어떤 힘이나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선거연대에 대한 네. 약간 기대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 내가 나갈 건데 네네. 당선이 최대한 되게끔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당과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소위 반문연대 네네. 이 기치 아래 미래통합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으로 가시는 그 통합당 소속이 아니었던 분들은 일관되게 하는 그 일종의 명분이 그거예요. 반문연대. 그렇죠. 지금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통합당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어제죠. 장진영 변호사도 손학규 전 대표 비서실장 하셨던 그분도 오늘 통합당에서 면접을 봤다고 네, 합니다. 동작갑 지역. 동작갑 지역. 네, 아. 생각하고 있다고. 갑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쪽이군요. 지역구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제 수도권은 워낙 그 현역 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도 썩 그렇게 싫지 않은 경우의 수인데요. 네네. 다만 기존 의원들은 약간 좀 불만이 있는 목소리도 있는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어제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호 위원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뭐 관심 없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조금 결이 달라진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옆에 자신들의 사람들이 굳건히 있으면 제3지대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으나 지금은 뭐 주요 인사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연대 가능성 혹은 심지어 뭐 합당 가능성까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가능성은? 정치적 상식으로 보면 네. 연대를 하는 게 수순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무리 없는 정도의 그 최대치가 그렇죠. 선거연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내다보고 있는데 이 안 전 의원이 좀 예상하기가 힘든 스타일이죠. 예측을 많이 벗어났어요. 예, 그죠? 사실 네. 예측대로라면 입국을 하고 나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랑 어떻게든 네, 서로 네. 이렇게 타협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끌고 가면서 제3지대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정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봤었는데 그랬었죠. 네. 그때도 이제 뛰쳐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당과의 연대가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도 네.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굳건한 것 같아요. 오늘 네. 김철근 대변인도 안철수 대표가 선거연대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어 보였다. 어제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했고 김영호 위원장도 딱히 이렇게 연락이 오길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그랬어요?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지금까지 보아온 안 대표의 스타일대로라면 쭉 혼자 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네. 이게 정치적 상식과 너무 스스로가, 어긋나는 네. 대답이어서 저희 그냥 상식을 마이웨이를- 벗어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뭐라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그러니까 예측하기 진짜 쉽지 어렵습니다. 않아요. 통합당 쪽으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 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놀랍게도 좋은 거 큰 아닌가?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네. 굉장히 네, 네. 안전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많고 있어서 네. 한국당도 오히려 약간 이제 안 전 대표의 이런 가치 같은 게 초반에 왔으면 네. 굉장히 그 큰 공항에 역할을 했을 등장했을 텐데 때. 네네. 지금은 조금 많이 약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 민생당 네. 생소하네요. 이거예요? 죄송한 말씀드려요. 민생당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 민생당이 그렇죠. 큰 관심이 없고요. 지금 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좀 출입 기자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기자 등록을 하고 있다. 네, 등록했습니다. 민생당 얘기는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그게 이제 여권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제가 맡게 됐습니다. 여권에 담당이 됐군요. 네, 울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